이건 진짜 누가 공식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도 자체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특효약은 계속 저는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를 꼭 자기장 뭐 10초여도 돼. M군이 만약에 저라면 월 2,300만 원 버는 직장 바로 그만두고 이커머스에 올인을 할 건지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혜림이님은 자기 소개랑 간단하게 질문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름이고요.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네. 노예입니다. 그래서 제 꿈은 엄마가 가시는 곳 어디서든 이제 제가 모시고 갈 수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런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갔을 때 그 판매 페이지에서 말하는 거랑 물건이 전혀 달랐을 때 그 고객이 저에게 클레임을 걸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아까 목표 얘기하셨잖아요. 엄마랑 언제든 여행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수익이 계속 생기는. 그게 얼만데요? 월에 한 3천만 원만 됐습니다. 일 안 하고? 일을 하면서. 엄마랑 놀러 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가 지금은 노예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쪽 일도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엄마랑 놀러 가면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추상적인 목표는 어차피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나 친구랑 계속 맨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 중에 나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게 아니라 완전 디테일하게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얼마 벌어야 되고 다음 달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짜여져도 이룰까 말까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무슨 이상적인 것처럼 목표를 잡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구나, 그냥 평생 꿈만 꾸다 가는 거죠. 엄마랑 그런 여행 보내고 이런 거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하리미님이 정말 되려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달에 3천 정도가 일 안 해도 나올 정도를 목표해야 그 근처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월세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되지, 뭐 이런 거까지 계산하는 거죠. 3천 정도를 받으려면 월주 계산하면 그래도 100억짜리 건물 정도? 100억 좀 밑에여도 되겠다. 80억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지방상권이냐 아니면 강남이냐 이런 거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월세 받는 거 자체가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라고 한다면 그 정도 금액되는 건물을 내가 언제까지 살 건데요. 그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된다. 환갑때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만 해도 목표가 훨씬 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런 건물들도 한번 보고 와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회사 다니신다 하셨죠? 회식도 하시고 직장인들도 같이 만나고 놀기도 하고 주말에 술도 먹고. 술은 안 마셔요. 술자리도 아예 안 가요? 네. 그럼 뭐 하세요? 저는 집에 주말에? 있어요. 집에서 뭐 해요? 집에서 책 보거나 유튜브 봐요. 그런 것들이 다 내 목적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내 모든 행동들이. 근데 아마 직장인들은 보상 심리가 커요. 그러니까 집에 있고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런 거 쉰다는 게 평일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열심히 일 안 했어요. 그냥 간 거죠, 회사를. 그렇게 따지면 다 열심히 사는데 다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대단한 거. 저는 사실 그렇게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걸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일을 하기도 한 건데, 회사에서의 시간들이 내 목표로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생각해요. 나는 엄마랑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할 거야. 이건 어린애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꿈이에요. 못해요, 절대.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혜림님이 되게 현실적으로 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 좋은 제품을 팔았을 때 클레임 들으면 어떠냐, 이게 전형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제가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저는 20대 때 길게 만났었거든요. 친척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애하기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형은 못할 것 같거든요, 연애를. 자기관리를 많이 안 해서. 근데 싫다는 거예요. 형 왜? 그랬더니 야, 같이 있다가 누가 시비 걸고 이러면 어떡해.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형도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런 걸 두려워서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클레임 같은 거 되게 말도 안 되죠.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클레임을 안 받는 판매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예 클레임이 없어. 뭐 삼성, 애플 뭐 다 제일 잘 파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빨리 이걸 겪고 싶다가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안 되는 사고만 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동의하신 거 아니었어요? 재밌어요. 남은 이렇게 머리 감으신 거예요? 너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시간으로 혜림이님이 어머니랑 같이 여행 다니는 그런 삶으로 1%라도 더 가능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바뀌잖아. 그 상황에서 그런 거를 팔면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쓰레기를 팔지 말아야죠. 온라인에서 내가 물건을 보지 않고 팔 수도 있다는 여기 가정을 들으셨는데 왜 그렇게 팝니까? 내가 그래도 자신 있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그래도 내가 자신 없는 거는 안 팔려고
있거든요. 내가 일반적으로 판다고 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 최소 기능은 하는 걸 찾아야죠. 그리고 지금 클레임을 되게 무서워하시는 거는 말랑말랑 하시고 마음이 선하신 거거든요. 그들의 막 이런 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좋은 제품,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기본 기능이 충실한 거를 찾고 나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예요. 왜냐면 너무 안 되는 사람이 사보니까. 그거를 무서워하면 내가 얻는 이득에 집중을 못하죠. 당연히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블랙 컨슈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불 못하게 하는 그런 어느 정도 방어는 필요해요. 매몰 비용으로. 뭐 케이스를 뜯었거나 뭐 이런 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런 거를 먼지 같은 일들이에요. 진짜. 무서워하면 내가 이득을 못 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랑 여행커녕 계속 평생 일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부신다는 생각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이 공기 중에도 먼지가 있잖아요. 그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왜냐면 그거를 저도 걱정했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고민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부터 이제 온라인 수강하고 있고 네. 이제 막 정규 강의 1회차 음. 돌려서 이제 오. 막 실행이 중요한 단계이고 R은 지금 한 2개 정도 네. 올려두고 수익이 한 달에 순수익은 50만 원. 그게 아직 작은 단계라서 앵구님이 여파부에서 말씀하셨던 거 실행하고 이제 R 개수 늘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꾸 이 실행 과정에서 제 생각이 원래도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개입이 되고 네. 기획을 하다 보면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자꾸 침범을 하니까 실행이 자꾸 음. 더디다 할까? 생각이 많아서 실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전형적이에요. 이건 진짜 누가 공식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생각이 많아서 실행을 많이 못합니다. 걱정도 되고 잘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망쳐도 되면 막 실행할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잘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심성이 많고 신중하고 이런 분들이죠.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10년 뒤에 연애를 잘할까? 아니면 일단 좀 만날 수 있는데 만나보자 라는 사람이 10년 뒤에 안목도 좋아지고 연애를 잘할까? 그냥 막 만나보는 게. 네, 막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욕구 찾는 거, 기획하는 거, 상패 이런 거에 생각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들한테 특효약은 계속 실패하세요. 성공하면 절대 안 돼. 물기를 할 때 실패해야 돼요. 하루에 10개를 다 실패하세요. 하나라도 팔리면 각오해요.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고 개수를 늘려요.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뒀었거든요. 저는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를 꼭 복귀해요. 자기 전에. 뭐 10초여도 돼. 오늘 하루가 어땠다를 잠깐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물길에 대해서 실패한 것들을 내가 복귀하면요. 내일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실패에 대한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아무리 바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져도 제발 홀만 나와라. 혹은 제발 짝만 나와라 해도 랜덤으로 됩니다. 그럼 얻어 걸리는 게 막 생겨요. 그럼 이게 얻어 걸린 게 나한테는 나만의 스킬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도 자체를 못 해요. 결국에 나중에 물어보죠. 제품 하나 하고 있고 물기를 하루에 쓸까 말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감정이나 이 R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도를 하고 그 결과가 중요한 건데 이커머스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쿠폰 같은 걸 쓰는 거죠. 하루 20개 실패 계속. 그거 시도하는 건 무섭지 않죠. 네. 목적이 실패니까. 실패라는 건 이제 막 카페에서 방출당하고 이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내 이득과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 무조건 강퇴당하려고 쓰는 것도 그것도 성공이지. 어쩌면 그것도 성공이야. 더 무의미하게 써야 돼. 무의미한. 그냥 그 공기처럼 그 공간에 플랫폼에 있어야 돼. 그런 걸 쓰는 건 무섭지 않죠. 그런 건 뭐 솔직히 한 시간에도 한 10개 쓸 거 아니야.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돼. 결국에 선우님을 맡고 있는 거는 선우님이었던 거예요. 알량한 성공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선우님을 더 서초동 노예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션을 개인적으로 서초동 노예님한테는 드리고 싶고요. 계속 실패하기가 목적이죠. 이제 어쨌든 제 R을 소개하면서 실패를 하는. 내 R을 얘기하면서 실패하면 너무 좀 마이너스 할 수 있잖아요. 내 이미지에. 그 카테고리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후드티를 팔아요. 그러면 요즘 가을에 이런 후드티는 어때? 그리고 되게 촌스러운 걸 올리는 거죠. 그럼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구나. 두 개를 비교해서 올려볼까? 촌스러운 거랑 내 거를. 소개팅 나가려는데 이거 둘 중에 뭐가 나요?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귀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네. 실패를 많이 할 때. 저는 1월 달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 R로 펜타터 기준을 한번 넘었다가 다시 밑으로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 월천? 예, 끝까지 가면은 누구든지 이기는 인백이라고 하는 그 아파브를 보면서 좀 저도 자극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레드서퍼님을 경쟁자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R을 계속 등록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제품에 대해서 끝까지 못하고 좀 중간에 대충 넘어가죠. 예, 좀 퉁치고 넘어가는 그 맞아.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단순 작업들이 있는데 네.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 글 발행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시스템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주 1회 예. 제품을 등록하는 거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은 우리의 최종 목표랑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돈을 얼마 벌거나 내가 어떻게 행복하거나 이거랑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개 올리는 거는 어디에 연결돼 있는 걸까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맞아, 안목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개씩 등록해서 다 한 달에 월 1억씩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등록을 하다 보면 버릴 거랑 내가 가져갈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6개월을 하면 제품이 24개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나랑 안 맞는 알이야. 남들은 잘 팔더라도 이건 남들은 못 팔더라도 나랑 잘 맞는 알이야. 이걸 판단하게 돼요. 모든 거에 다 똑같이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알에. 안목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 벌면 다 삼성되게 일주일에 한 개씩 등록해서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내가 이걸 시스템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오늘. 왜냐면 저는 위가 좀 안 좋아요. 누가 위를 먹으면 위가 좋대. 제가 위를 쿠팡으로 한 2번 정도 시켜봤어요. 근데 시키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매일매일 하나씩 위를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저는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주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이죠. 근데 이 일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있다고. 이거를 약속해야 돼요. 어제보다 나는 오늘 좀 더 효율적일 거야. 이걸 약속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려면 회원가입해야 되고 정기결제하는 거 신청해야 되고 이런 게 귀찮잖아. 근데 그 수고로움을 귀찮아하면 안 돼요. 시스템은 앞으로 내 시간을 벌어줄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블로그 발행하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직접 하거나 누구한테 맡기거나 이러면 맡기는 사람을 고정으로 해서 비용을 해가지고 한 달에 비용을 준다거나 이렇게 최소한으로 내가 시간을 덜 쓸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면 발행하는 거면 제목 정도는 다 임시 저장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 1mm라도 더 효율적이면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컨설팅 회사를 해서 엄청나게 시스템을 딱 갖춰서 이런 게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행동을 하면 그게 저는 나중엔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거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꾸면 계속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임팩님이 되게 좋은 마인드를 갖고 결핍 위치도 잘 고정을 하신 상태여서 쑥쑥 성장할 거라고는 믿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18기 네. 기초반 수강 중인 네. 조아바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독특한데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 타고 있는데요. 한 달 버는 수입은 2,300을 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면은 앵금님도 배를 타셔서 잘 아시겠지만 좀 뱃사람이죠. 자연스럽게 강제 몰입이 됩니다.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유튜브를 엠타탑을 접하게 됐고요. 이번에 9월 16일 날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선 불씨가 거의 폭발을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M군님이 만약에 저라면은 월 2,300만 원 버는 직장 바로 그만두고 이커머스에 올인을 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놀란 게 회사에서 한 달에 2,300 받는 사람을 처음 봐요. 제가 구아바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써져 주신 거를 다 읽어보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볼 텐데 워렌 버핏이나 손흥민이 한 달에 2,300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일을 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무 결핍이 깊어서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배를 타서 한 달에 2,000원 저는 주급이 얼만데 워렌 버핏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버는데 저는 미쳤어요 제가? 이런 말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대한 남자애한테 만약 제대했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2,300을 회사에서 줍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대하고 나서요? 네, 아예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땡큐죠. 와 그거만 하는 게 어딨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면 차 바로 뽑을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사실 이런 걸 신청했다는 거는 지금 만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삶 자체가 깜냥이 더 큰 사람이란 거죠. 만족했으면 절대 이쪽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나는 그럼 어느 정도 지점이냐. 그거를 목표해서 그 지점 전까지는 만족을 안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양면의 감정이 항상 있습니다. 전 지금에 감사하면서 불만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최소치는 제가 채워졌잖아요. 제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네. 그거에 감사하지만 저는 항상 그 상태로 두진 않아요. 제 끝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거든요. 구하바님 끝은 여기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배를 타면서 고립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스스로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가 이거 선정했을 때 교육생이 아니었거나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력이 너무 좋았어. 이런 분들은 들어오면요 플랫폼을 잡아먹고 이런 속도가 되게 빨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대화는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안 했으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죠. 제 남동생이라고 한다면 아니야 너 훨씬 더 많이 벌 거야. 네가 원하는 만큼. 지금 2,300 정도의 너의 그 인생을 재단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 최소한 한 달에 5,000원 벌고 나서 얘기하자. 너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100만 원 목표 하셨을 때 너무 잘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천천히 올라가서 더 큰 거를 이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 고민 정도가 아니라 화나야 돼요. 분노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쪽에서 했었다면 이미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었겠구나. 복귀를 되게 잘할 거예요. 사고력 높은 사람들은. 내일 더 잘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바님인 거죠. 내가 이제 사고력으로 그날의 더 이득과 문제되는 걸 잘 분석했을 테니까.
그럼 되게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구아바님이 딴 거를 배제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단점은 계속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래. 정말 막 이렇게 칼을 막 엄청 갈아가지고 쓰려고 그래. 근데 그냥 막 죽여야 되거든요. 몬스터들은 조금 덜 생각하고 실행 위주로 당분간은. 그리고 6개월 쉬는 동안 이미 그 수익을 넘기면 되잖아. 얼마나 좋은 여건이야. 강제적으로 6개월 쉬니까. 제가 봤을 때 임팩님이나 오히려 조아님들은 많이 벌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글들을 아마 엠타탑에 남길 거예요.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이 저렇게 버는구나를 느끼면서 엠구님이 사고력은 나를 더 칭찬해줬는데 내가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목소리 좀 낸다 싶으면 그래도 5천을 좀 유지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달 순수익은. 그런 사람으로 와요. 시간 내가 주도적으로 쓰고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이 개성이 다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기대감이 들어서 도끼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를 너무 좋게만 듣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스스로를 좀 더 다그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